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니어님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드디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덥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즐거운 음악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정목 스님의 인연이란 시와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목 스님은 그 노래도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네, 음악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 또 만났어 약속한 사람 약속이 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럴 때쯤 말을 붙일까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또 만났어 약속한 사람 약속이 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그려만 봐도 보고 싶은 내 마음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만났네요 당신과 헤어질 때면 자꾸만 아쉬워지네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럴 때쯤 말을 붙일까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네, 주현미 씨는 여전히 항상 들어도 변함이 없는 모습의 노래입니다. 네. 자, 인연이란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옵니다. 헤어짐 또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헤어집니다. 인연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인연. 여름밤 하늘을 수놓은 무공해의 반딧불처럼 내 안에서 빛을 밝힙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시를 참 어떻게 선생님은 인연한 씨 이 시는 어떠십니까? 예, 그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있는 빛과 같다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읽고 느낌은 있는데 네. 그 이게 써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어렵죠. 어렵지. 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고 저절로 헤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정목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즐거움이 천년은 간다고 하시네요.
글쎄 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 생활에 자아명이 있다면 네. 즐겁게 살자입니다. 좋죠. 제가 좋아하는 네. 뭐 야생화 찍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여행 다니고 네. 이러면서 좋죠.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예. 건강해야지. 예. 다리가 안 아파야 되겠죠.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예. 최고죠.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요. 그저 건강하게 몇 년은 좀 그렇고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잘 사는 거지요. 말하다 보니 좀 쓸쓸하니네. 그래도 9988로 사셔야죠. 아, 예. 글쎄 그렇게 될까요? 예. 정 목사님은 또 우리가 지키고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소라고 5가지 작은 것이라고요. 자, 그럼 5가지 작은 것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소식, 적게 먹으라고 하시네요. 네.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씀은 맞긴 알죠. 그런데 맛있는 걸 보면 자꾸 손이 가서 그쵸. 배가 부른데도 먹게 되고 예.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도 하신 말씀은 소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옛부터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요번 추석에는 음식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 먹고 가는 것도 예, 참 보람이죠, 예. 그죠? 예. 저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적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글쎄, 좀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남는 게 싫어서 다 먹다 보니까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냉깁니다. 다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양이 많이 네. 나이 먹으면서 줄었고 그 이제 복지관 식당에서 배식 받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그 체격에 그렇게 조금 드시냐고. 그리고 항상 배식 받을 때 조금 주세요, 조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체격 예. 보고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는다고 더 얹어 주시는데 저는 맞아요. 항상 적게 달라고 그래요. 말씀드리죠.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잘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까 그 예. 입맛이 없다는 분은 이해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도 노력 중입니다. 소식하려고. 예. 근데 요즘은 단호박하고 고구마로 주로 뭐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뱃살을 그러세요? 빼려면. 아. 그런데 배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둘째는 소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예. 나이가 들면은 입을 닫고 문 열고 지갑은 열고 가만히 듣고 빙긋이 웃기만 하라는데 뭐 그동안 뭐 쌓인 그 세월이 있으니까 얼만큼 그렇죠. 알고 뭐 가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틀렸다. 맞아요. 그렇게 예. 살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한마디 정도 하는 것이 꼰대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자, 음악도 그렇군요. 듣겠습니다. 예. 김성환의 인생 들어보시죠.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오해도 많아 지쳐간 세월 마시고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네, 첫 번째는 적게 먹으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였습니다. 셋째는 노소 화를 내지 맙시다입니다. 소노. 소노. 예. 우리 나이에 화를 내면 쓰러집니다. 소노입니다. 예. 온몸의 세포가 흔들리고요.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니 뒷골 잡고 쓰러지는 것이죠. 화를 참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화를 안 내면 좋겠죠.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즐겁게 즐겁게 갖고 하고. 네,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겠지만 사는 날까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겠죠.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요. 이 화 선생님 안 성품이 낸다는 게. 조용하신 것 같으신데 남편님도 자상하시죠? 부부싸움 안 하시죠? 매일 눈만 뜨면 합니다. 그래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아주 자상했습니다. 뭐 신혼여행 갈 때 갈 옷도 어. 명동에 있는 송옥에 가서 같이 송옥. 디자인하고 아, 뭐 하여튼 굉장히 친절하고 송옷 유명했죠. 자상했는데 결혼하니까 다 사라지고 삭막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다 몰라.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잘하고 예. 그러는데 왜 결혼한 예, 후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잘하는 고기 뭐 예. 이런 거? 예. 아이고 저는 뭐 재미있다는 얘기는 좀 듣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애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똑똑한 남편인가 살다 보니까 별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죠. 가끔 버럭버럭 화를 내시면 경상도거든요. 아, 처음에는 겁이 나고 또 가슴이 뛰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웃어요. 나 무섭지 않거든. 그러면서 히하고 웃으면 기가 차. 네. 그 대신 겁이 나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요. 뭘 겁날 거 뭐 있어요. 아유, 또 소리 지를까봐. 네. 넷째는요 소욕입니다. 예. 욕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예, 나이가 그렇죠. 들수록 욕심을 예. 버려야지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갈 때는 순서 없이 두 손을 펴고 간다고. 예. 모아서 다 쓰지 못하고 아끼고 병만 납니다.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이 선생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욕심 없어요. 음. 그 물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그 욕심은 없는데 이상하게 일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저는 욕심이 없어서 예. 그냥 적당히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일에 대한 욕심은 많아서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최선을 다했지요. 예. 또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있었어요. 예, 예. 욕심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섯째는 소차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걷고 차를 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무리하게 만보니 이만보니 하지 말고요. 그냥 차를 타는 것을 좀 멀리 하시고 편하게 걷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유홍준의 국보술래 경복궁의 빈전인 태운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경복궁 자주 가세요? 경복궁 자주 가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볼 게 많잖아요. 가깝기도 하고 또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촬영하러 아주 자주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태원전이란 곳에 들러보신 일이 있으세요? 태원전은 잘 안 보고요. 경회로를 경회로 주로 많이 주로 보시죠? 많이 가고 볼 게 많잖아요. 향원전이나. 근데 태원전은 또 어진을 모시는 곳이니까 그런지 웅장하고 넓고 아주 볼만하던데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나 혹시 이제 모임이 있으면은 화두가 되는 게 그 웰빙에 대한 관심보다는 웰다잉에 관심이 맞아요. 많죠. 맞아요. 그리고 또 죽은 후에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지 네. 그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네. 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참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사라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네. 어떻게 기억할까? 글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좀 본을 보이게 예. 뭘 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뭐 그것도 뭐 젊어서부터 계속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예.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새삼스럽게 행동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웰다잉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를 아주 네. 잘 살아야 웰다잉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있지요. 맞아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패티김의 9월의 노래. 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며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가로수에 나무 잎은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은 지고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며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지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은 것 경복궁은 시내에 있는 다른 궁, 창경궁이나 덕수궁보다도 유난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그 전통 문화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근정전, 그다음에 경회루 이런 데를 떠나서 그 경복궁 저 뒤쪽 서북쪽에 있는 태원전을 찾아가는 길은 좀 적막하고 조용하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궁궐하면 구중궁궐이라 해서 아주 복잡하고 많은 정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치조 공간으로 근정전이나 사장전 같은 편전이 있고 연조 공간으로는 왕이 기거하는 강령전, 왕비가 거처하는 교태전 등이 있고 연회 공간으로 경회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 선생님은 어떤 정각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회루가 경회루가, 아름다워서 예. 좋은데요. 예. 밤에 또 대단하잖아요. 예, 근데 뭐 야경. 알아보니까 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준 예. 그런 또 비극적인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네요. 예, 그래요? 예. 예. 그 얼마나 단종이 힘들었을까. 숙부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예. 아유. 근데 그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 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둔 곳이 있으니 이것이 곧 죽은 이를 위한 빈전이라고 빈전. 합니다. 아.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네. 왕이나 왕비가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모신 관이 능으로 옮겨질 때까지 머무는 곳을 그때그때마다 임시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 내의 한 권역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검 10연에 손빈자를 써서 빈전이라 함은 이 승에서 보면 세상을 떠난 자지만 저승의 입장에서 보면 새 손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복궁 서북쪽에 있는 태원전이 바로 빈전이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한 뒤 세상을 떠난 조대비와 명성황후의 국장 때 그 시신이 태원전에 모셔졌음이 실록과 의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현인의 꿈이여 다시 한번. 꿈이여 다시 한번 백합꽃 마음속에 그리움 여울지어 하늘에 속삭이니 일곱 갈무지개가 목매여우네 꿈이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피어라 꿈이여 다시 한번 사랑의 가시밭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물로 다듬어서 다시 만날 거날까
피어라 그 태원전 입구인 경안문에서 태원전까지 그 복도식 구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복도각은 아마도 그 통행의 편리함도 염두에 뒀지만 빈전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의 제궁을 모시기 때문에 왕릉이나 왕세자의 묘인 원이 완성될 때까지 5개월간이나 이곳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궁을 옮길 때나 모실 때 눈비를 맞게 하지 않으려는 정성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숨진 분의 신의를 모시고 생전과 똑같이 3년 동안 매끼 식사를 바쳐야 하기에 수라가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하려면 복도각이 역시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대단한 정성과 지극함이 느껴지시지요? 맞아요. 옛날엔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가에서도 예. 뭐 3년 동안 몇 끼 식사를 바치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옛날엔 우리, 그랬죠. 요즘은 우리, 없죠 거의. 그러게 우리 예. 친정에서도 1년 정도는 한 것 같은. 예예. 탈상할 때까지 그렇게 했었죠. 조상님들 잘 모시면 왜 좋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한 거기에는 빈전에 들기 전 임금이 목욕을 한 제실은 공손하고 말이 없이 조용하다라는 뜻의 공목을 써서 공모제라고 한 건물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곳에 몸을 더럽혀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로 여기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태원전 뒤쪽에 보면 아주 작지만 절집의 선방 같은 아담한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한옥은 세 칸 집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세 칸이지만 기둥이 높고 지붕이 묵직해서 아담한 가운데 진중한 무게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돌아가신 이의 위패를 모시는 혼전으로 숙문당이라고 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혼백이 담긴 말씀을 엄숙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한 조상 성기기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싶네요. 이렇게 궁궐내에 제사와 관련된 중요 건물, 빈전, 혼전 등을 세우고 또 숙소소나 세답방 등 부속 시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희로 북쪽 넓은 터에 이렇게 많은 건물과 2개 우물까지 있는 것에 놀랐고 그 고종께서 죽음까지도 이토록 아름답게 준비한 고귀한 뜻이 앞으로 대대손손 전해지길 바라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웰빙에서 웰다잉이 화두가 되는 때입니다. 누구나 가야 할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죽은 후에도 새 손님처럼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원전을 지금은 별로 찾는 이가 없지만 그 아름다운 뜻이 널리 널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예. 옛 것을 중히 여기고 많이 좀 많이 보고 다니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경애로만 자꾸 보게 되지. 앞으로는 그렇죠. 태원전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오소 5가지 작은 것을 지키면서 살자와 경복궁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니어였습니다.